안녕하세요. 해남자 제왕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주 주중 동안에 아주 큰 깨달음 하나를 얻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일기장을 쓰면서 공유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광익이란 사람은 굉장히 나약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나약한 사람인데, 그 나약하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나약하다면은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예측이 안 되는 상황, 내 손바닥 안에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보면은 커다란 벽을 느끼면서 고통을 느끼거든요. 저는 그 고통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제 스스로가 웃음꽃이 피고 내 스스로가 즐겁게 살 수 있는 명분은 모든 것들이 예측이 가능한 손바닥 안에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만 저는 웃음꽃이 피면서 거의 반 개그맨처럼 살거든요. 근데 광익이란 사람이 아주 어려서부터 가장 나약해지는 순간이 벽을 느꼈을 때, 내 손바닥 안에서 통제가 안 될 때, 내가 예측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이럴 때 저는 커다란 벽을 느끼거든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껴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광희 너는 행여나 결혼을 할 때 너를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면은 그냥 평생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 그 말 뜻을 이제는 30이 넘어서는 많이 느껴요. 그 정도로 내 손바닥 안에서 돌아가는 사람, 내 손바닥 안에서 돌아가는 여자, 내 손바닥 안에서 돌아가는 사회생활, 내가 예측 가능한 선에서만 돌아가는 일상생활, 이걸로 내 스스로가 인생을 살아버리면은 저는 말 그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살아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주중에 제가 저번 주부터 처음으로 우리 회사의 막걸리를 직접 만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회사에서 여지껏 일하면서 단 한 번을 내가 1년 반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을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예측이 안 되는 상황, 내 손바닥 안에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나의 자만이지만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복감을 가지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가 처음으로 벽을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광일농장에서 아버지랑 사업을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리 예측하려고 하고 내 손바닥 안에서 돌아가게끔 농장을 만들려고 해도 이런 축산업이라는 특성상 이 소라는 생명체가 내 예측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가 없었거든요. 이쯤 됐을 때 송아지가 산파가 될 거다. 그리고 이 송아지는 어떤 사이클로 돌려야 우량종자로 생산이 될 거다. 분명히 내 예측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송아지가 빠져버리거든요. 뜬금없이 송아지가 탄생을 했는데 애지중지 9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간 임신우를 기르면서 송아지를 산파하는 과정 속에서 뜬금없이 송아지가 예측이 안 되게끔 거꾸리로 나온다거나, 수의사가 왔는데도 분만 중에 죽어버리거나, 간신히 태어났는데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 고통을 내가 이번 주에 처음으로 우리 회사에서 술을 만드는 이 역할을 하면서 느꼈거든요. 분명히 내가 예측한 대로 내 나름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예측한 대로 고두밥을 찌고 식히고 푸고 효모와 미술 관리하고 분명히 했는데도 술이 맛이 없어. 내가 예측한 대로 술이 나와야 되는데 술이 안 나와. 이 순간에 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살면서
처음에 제가 그 고통을 느꼈을 때는 내 스스로 그 고통을 회피했어요. 회피하고 피했거든요. 이런 고통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 뭐든지 내 손바닥 안에서 돌아가는 상황에서만 살자. 내 손바닥 안에서 예측 가능한 사회생활만 하고, 예측 가능한 사람만 만나고, 예측 가능한 그런 일상생활만 보내자 하고, 내 스스로 그 고통이라는 벽에 대해서 회피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30이 넘어서 내가 깨달은 게, 내가 방금 유튜브를 보는데 야구에 대한 유튜브를 봤어요. 야구. 이대호라는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잘하고 소질이 있고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많이 하는 새끼는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많이 빠따를 휘두르고 그래도, 그렇게 아무리 많이 휘둘러도 예측대로 야구장에 들어섰을 때 예측대로 홈런이 되고 예측대로 안타가 되고, 그런 경우는 내 예측대로 되는 건 단 하나도, 야구에서 단 하나도 내가 아무리 빠따를 쳐도 예측대로 되는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즐기려고만 하지 많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근데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참 많은 감명을 받은 게,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그래도 즐겁게 웃으면서 사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자만을 하고 살았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대호라는 선수도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빠따를 그렇게 10,000번 20,000번 휘두르면서 살았겠어요? 그 생각이 이제는 들어. 어렸을 때는 그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생각이 들어. 이대호라는 선수처럼 자질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어딨어. 근데도 그렇게 자질과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도 가장 많이 빠따를 휘둘러, 가장 많이 연습을 해. 이거를 내가 이번 주 내내 사장님께 무지하게 혼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혼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한 15년 가까이 뒤지게 혼난 이후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른이라는 사람에게, 물론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진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참된 어른이라는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한테 15년간 뒤지게 혼난 이후로 처음 혼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혼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물론 어마어마하게라는 게 진짜로 막 나를 가혹하게 혼낸 게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이었고 내 스스로 꼭 새겨야 될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혼났거든요. 내가 그렇게 혼나면서 우리 아버지랑 농장에서 일하면서 예측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예측은 안 되지만 최선이라도 다하자, 예측은 안 되지만 계획대로 되는 건 없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할 수 있는 원칙과 원리는 지키면서 하자. 이게 우리 아버지한테 광일농장에서 10년 가까이 소를 기르면서 아버지랑 같이 나랑 했던 작업이었거든요.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고,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런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매뉴얼대로 원칙대로 하자. 근데 난 그 10년을, 저는 20대라는 나이를 그렇게 살았는데 그 10년이 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맞다. 이제는 조금 내가 이제 마흔을 향해 가는 나이가 되니까 그 말뜻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장님한테 일주일 내내 거의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계속 혼났거든요. 근데 그걸 느끼면서 소를 기를 때도 예측대로 되는 게 없는데, 술이라고 내가 술이라고 해서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내가 내가 솔직히 말해서 강일이가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술 앞에서 자만을 하고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겉멋으로 내가 술을 대했구나. 여태까지 생산 작업하고 이런 테크니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단 하나도 어려움을 안 느꼈는데 술을 만드는 작업에서 내가 벽을 느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수요일쯤에는 도망치고 싶었어. 나 사장님 저 술 못 만들겠어요. 그냥 나 원래 하던 일 할게요. 그러고 말하고 싶었는데, 한 수요일 목요일쯤에는 진심으로 혼나다가 나 생산 못하겠어, 나 술 못 만들겠어요, 내 능력으로는 맛있는 술을 못 만들겠어요, 내 능력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하고 도망치려 했는데,
도망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예측대로 되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구나라는 이제 그 나만의 자만에서 한 발자국 더 물러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이 이제는 생겨가는 것 같아요. 이대호라는 선수가 왜 많이 하는 새끼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했는지 이제는 좀 알겠어요. 이대호라는 선수가 하루면은 3만 번, 4만 번씩 빠따를 휘둘러도 경기장 가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어렸을 때는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해가 돼요.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통제가 안 되고 예측이 안 되는 축산업 현장에서 하루하루 매뉴얼대로 계획대로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렇게 해왔을까. 다 그러고 사는데 누구나 다 해먹고 산다는 게 돈벌이하고 산다는 게 다 그런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자만을 하고 살았을까, 그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이번까지 포함해서 세 번째 무릎을 꿇습니다. 첫 번째가 고등학교 때 예측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릎 꿇었고요. 두 번째 광일농장에서 우리 아버지랑 축산업에서 속이르면서 무릎 꿇었고요. 세 번째로 무릎 꿇은 게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해창막걸리에서 일하면서 술 앞에서 맛있는 술을 만드는 일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왜 나에게 광일이 너를 쥐잡듯이 휘어잡을 수 있는 여자 말고는 결혼하지 마라 이 말을 했는지 이제는 이해가 돼요. 제가 내가 나약한 사람인 이유가 그런 무릎 꿇는 상황, 커다란 벽 앞에서는 굉장히 나약해지거든요. 근데 광일이란 사람은요, 그렇게 커다란 벽을 느끼고 나약해지지 않으면은 사람답게 못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확하게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조현병 걸린 이후부터 저를 사지로 몰았거든요. 벽으로 낭떠러지로 떨어뜨렸거든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제가 조현병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 금이야 오기야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광일이를 키웠어요. 근데 정확하게 내 기억에 내가 조현병 걸리고 나서 병원에서 시한부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저를 낭떠러지에 사지로 몰아세웠거든요. 그때부터 사지로 몰아세우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버지라는 벽을 느끼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조현병 걸린 나를 그렇게 사지로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나는 아마 진지게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아들을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여기 사지로 몰아세우고 벽을 느끼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주에 그렇게 고통 속에서 나약한 제 자신을 마주하면서도 해창막걸리에서 제가 이제 1년 반 넘게 근무하면서 이번 주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가장 열심히 근무했거든요. 물론 딸을 1년 반 동안 단 한 번을 열심히 안 한 적은 없는데 처음으로 고통 속에서 나약한 내 자신을 느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 이번 주 한 주 근무한 게 1년 반 동안 해창막걸리에서 근무한 것 중에서 가장 열심히 근무했거든요. 정말 피 터지게 열심히 근무했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해도 예측이 안 되니까,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 정도로 내가 술 앞에서 겸손함을 배웠거든요. 내가 아무리 약을 쓰고 예측대로 손바닥 안에서 굴려도 술이 내 맘대로 통제가 안 되구나. 술이라는 게 절대 내 의지만으로 통제가 안 되구나. 소 앞에서 소를 기르는 축산업 현장에서 소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느꼈듯이 술이 내 맘대로 안 되구나. 아무리 내가 매뉴얼대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손바닥 안에서 굴리려고 해도 내 예측대로 술 맛이 안 나오구나. 이걸 느끼면서 내가 벽을 느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고통도 느끼고 나약한 내 자신을 느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벽을 느껴야 자만하지 않고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야 겸손함을 느끼고 사람답게 살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사지로 몰아세우면서 벽을 느끼게 했구나. 겸손하게 살고 사람답게 살고 광일이가 죽지 않는 길이 그것뿐이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그렇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보통 제가 예측이 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정도 했을 때 이 정도 결과값이 나오면은 나 예측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술이라는 게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결과값이 안 나와.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이 정도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했는데도 결과값이 안 나와. 예측이 안 돼. 정말 겸손함을 많이 느꼈고, 내가
소를 기르면서 느꼈던 벽을 술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또 느낍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느낍니다. 정말 예측대로 되는 게 다 하나도 없구나. 이대호라는 선수가 왜 야구 배트를 3번만 4번을 굴리는데도 경기장만 가면은 계획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는지 인지 알겠어요. 술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물론 광일농장이라는 소 기르는 축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소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술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된다고 자만하는 순간 광일이란 사람 자체로서의 가치는 떨어지구나. 항상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술 앞에서는 무조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해창 막걸리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술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술 앞에서는 자만하지 말고 술 앞에서는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원칙대로 원리대로 매뉴얼대로 하면서 술 앞에서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되구나.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에 사장님한테 무지무지하게 혼나면서 내가 술 앞에서 고개 숙이고 술 앞에서 겸손함을 느끼고 술 앞에서 좌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광일이가 한층 더 사람답게 사라졌고요. 광일이가 한층 더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1년 반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번 한 주 동안이 사장님에게 어마어마하게 혼나면서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또 보통 내가 이렇게 한 주를 마치면은 다음 주는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까, 다음 주는 얼마나 설레는 일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다음 주를 맞이하는데, 이번 주는 그런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까, 어떤 설레는 일이 있을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술을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진정성이라 그러죠. 내가 설레고 즐거우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술이 조금 더 맛있어질까, 그런 고민 속에서, 고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주말을 보낼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부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난 어지간해서 뭘 바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떠한 것도 바라는 사람이 아닌데 제발 부디 다음 주에 술이 맛있어라, 제발 부디 다음 주에 술이 잘 나와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뇌를 느끼면서 겸손한 자세로 술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많이 혼나면서 하심을 느꼈고 겸손함을 느꼈고 술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그 영상 찍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슈레이러.